오늘장 어떻게 좀 정리해 봐야 될지, 그리고 내일은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고스란히 또 반영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가까워진 바닥이다라고 정해봤습니다. 가까워진 바닥, 부디 그러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네, 사실은 박스권을 우선 형성했던 부분이 2650 정도로 박스권의 하단을 잡았었는데, 박스권의 하단이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좀 더 좋은 모습이었다라면은 수급이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한쪽이 좀 매수를 하는 모습, 그리고 무언가 시총이 크지 않더라도 주도하는 섹터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다라면 좀 더 바닥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불안감이 좀 줄어들었을 텐데, 사실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이다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지금 뭐 수급적으로도 좋지가 않죠. 외국인이 오늘도 4,600억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의 매도만 놓고 본다라면 5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기관도 사실은 이 8일과 11일 뭐 소폭의 순매수지만 거의 보합이지만 그 전체적으로는 기관도 일주일 동안 거의 매도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은 맞지만 매도에 대한 강도가 더 강해진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차트의 바닥권이 뭐 깨진다라든지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장대 음봉으로 깨졌다 이런 모습들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시총 상위 종목들을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 바닥권에 가까운 모습들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가까워진 바닥이다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오, 네. 오늘장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이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뭐 굉장히 또 강하게 뭐 큰 폭의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거래대금이 낮죠. 종목도 그렇고요. 지수도 그렇고요. 거래대금이 좀 많이 실리면서 음봉이 길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리고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면서 양봉이 길게 나왔다. 그렇다라면은 이 지수에 대한 차트에 대한 정확도, 신뢰도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실리지 좀 않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좀 감소하는 모습이 계속적이다.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은 약한 모습들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강하게 무언가 매도를 어필한다든지 매수를 어필하는 이런 상황이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뭐 굉장히 하락이 깊어진 종목은 없지만 이 코스피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일부 종목들이 좀 게임 종목들이 하락이 좀 컸었죠. 그리고 종목 장세는 이 오늘 같은 경우 강한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종목 장세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 좋았던 종목들이 오늘의 하락은 좀 약한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종목 장세는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제 수목금 남았습니다. 일정들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오늘 내일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 어닝 시장이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이 금융주들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죠. 금융주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미국 어닝 시즌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분위기를 보면서 국내 금융주들에 대한 향방도 방향성도 나오겠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주식시장에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박스권 하단을 지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유는 1번이 실적입니다. 실적이 그래도 좋기 때문에 거시경제, 그러니까 유동성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하단을 지킬 수 있다는 부분들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더 팔게 되면 매력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적을 잘 지켜주는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4월 14일 이 목요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22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다시 금융통화위원회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국내도 지금 사실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욕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라든지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런 코멘트들을 잘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통위 이런 각국의 통화정책회의와 실적 이렇게 두 가지를 봐주셨는데 이 14일 내일 모레는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한데요. 이를 앞두고서 수급은 좀 잠잠하게 큰 이변 없이 흘러갈까요? 우선은 사실은 많이 좀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급격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이 도리어 수급이
이 좋게 바뀔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뭐 크게 악재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이죠.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주가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수급적으로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시장은 그렇다고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없으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장의 모습은 박스권 상단에 부딪힌 이후에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서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은 호재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같은 재료가 돌아가면서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지루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남은 기간 증시의 향방을 좌우할 만한 체크 포인트들, 투자자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 시장이 심심한 시장이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은 또 아니죠. 어려운 시장은 이제 지나간 것 같고요. 심심한 시장이 됐는데 이 안에서 그럼 어려운 부분 안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찾자라면은 이 종목별 장세가 됐다라는 게, 종목을 찾아야 되는 게 뭐 항상 숙제긴 하지만 이제는 더 종목별 장세가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별 장세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수 변동성은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비슷한 이유로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반복이 되거든요. 이런 섹터 안에서, 이 작은 박스권 안에서의 종목을 찾아야 되고요. 미국 실적 발표가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는 많이 빠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에 대한 분위기, 약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소폭이지만 양봉이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시장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실적과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물론 사실 내일 모레 지수를 맞출 수는 없는데 워낙에 이 밴드 상단에 부딪히고 내려와가지고 바닥이 가까우긴 했지만은 직전 저점 부분까지 2,600선 정도까지 열어둬서 밀렸다가 좀 오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빠르면 이번 주에라도 좀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시각이신가요? 조금은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밀리면 뭐 한 1, 20포인트 정도 더 밀릴 수도 있어 보이는데, 밀린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안에 다시 반등.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 안에 저희는 양봉,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이번 주 뭐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금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2,650이라든지 한 40 정도라든지 이렇게 조금은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 후반 혹은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이 바닥권보다는 훨씬 더 높은 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예상대로라면은 포트를 비우기보다는 이제는 슬슬 채워나갈 텐데 어떤 종목 위주로 포트가 구성되어 있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절대 전략 세워주세요. 네, 우선은 사실 절대 전략은 바닥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종목을 찾자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국내 지수가 사실은 좀 약세를 보여주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힘을 못 쓴 부분이 있지만 반도체가 좋습니다. 마이크론이 잘 버텨주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반도체는 일정 부분은 조금씩 담아가시는 전략. 그러니까 반도체를 담는다는 거는 국내 코스피 시장을 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도 바닥권에 가깝기 때문에 반등이다 그러면 반도체도 일정 부분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그 중에서도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면세점 관련한 종목들, 해외여행이 확실히 풀립니다. 실적도 확실히 좋아집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도 포트에 지속적으로 좀 담으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포트 내에 있는 반도체주들 보기도 싫으실 거예요. 어느새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 반도체주들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주가는 실적을 고스란히 좀 반영을 하는 거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쯤은 조금씩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시각의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좋게 보시네요. 뭐 항공주라든지 여행 쪽이라든지 이쪽은 또 미리미리 담아두시면 반등 국면에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카카오페이증권 윤정식 부장의 시각이었습니다. 절대 전략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